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바로 스펙이죠. 내 스펙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고민 해오소 시간. 여러분 사소한 고민들까지 오늘 이 시간 좀 모두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도 잡다방의 요정, 취업 요정이 등장하셨습니다. CJ 오쇼핑 전 인사 담당자 출신이자 CJ그룹 전문가시죠. 취업 요정 차재원 코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별명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김동률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잡다방에 네. 사연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도 교육 씨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잡다방 코너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하고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아낌없이 속 시원하게 우리 김동률 멘토가 해결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잡다방에서 만날 사연들 이제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냐면요. 이 아이디가 3학년 다음입니다. 그리고 스펙 그대로 내역서가 읽은 겁니다. 네. 네. 3학년. 네, 3학년이네요. 3학년 다음. 이게 어감이 참 네. 안 좋네요. 네,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요. 네네네. 일단 학교는 지방사립 3학년. 4년제, 그리고 학과는 경영정보학, 학점은 3.5점입니다. 몇 점 만점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학 점수는 아무래도 토익 점수인 것 같아요. 700점, 자격증은 없음. 경력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인턴 실습 6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의 테크노파크 체험형 인턴 활동이 있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마케팅 공모전 최우수상,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건강자원 가정지원센터, 차상위 청소년 학습지원 활동 3년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앞으로 자격증을 딸 계획이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는 창업 지원 직무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대기업도 경영이나 창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곳 있으면 지원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격증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유유유유. 지금은 인턴 중이라서 4학년 막학기 야간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휴학 경험은 없습니다. 라고 구직자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고민 가지고 계신 구직자분을 위해서 차 코치님 어떤 이제 해결 방안을 주실 건가요? 예. 예, 대부분의 일단 해결 방안은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안을 드리는 게 해결의 과제입니다. 일단 이분은 당연히 자격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무래도 창업 지원과 관련된 부서들로의 지원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들 혹은 뭐 코트라와 같은 곳에서 글로벌 창업 지원 부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려면 그 해당 공공기관의 전형에 요구되는 가산점에 해당되는 자격들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기본적으로 한국사나 뭐 한국어 능력 시험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네. 뭐 컴할 능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자격이 없어서 지금 이걸 X라고 쓰신 거라면 이제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어떤 게임의 등업을 위한 자격들이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지금 부족한 점이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는 사실상 경험 부자세요. 경험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많고 아무래도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직업기초 능력으로 이루어진 항목들이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협업을 했다거나 무언가를 개선하셨다거나 혹은 갈등 관리를 잘하셨거나 문제를 해결하셨거나 이런 에피소드가 분명했던 경험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의 경험을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본인께서 어디 해외 영업 하실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어디서 뭐 무역 일 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땡땡 관리사, 뭐 땡땡 무슨 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이 관계 없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 뭐 그거는 이미 본인이 다 아실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어설픈 자격을 취득하실 시간에 전형 자체에 빠르게 입각하셔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또 전공 필기 시험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일 경우라면 이제 거기에 맞는 전공 필기 공부, 아무래도 경영학이겠죠. 그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연 이 창업 지원 부문, 창업 지원과 관련된 직무로의 지원이 최선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간헐적으로 공고가 나올 것이고요. 나온다 해도 경력직이거나 인턴직일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본인의 그 2순위, 3순위의 기업
뭐 사기업이 됐든 또 다른 공공기관이 됐든 뭐 일반 행정으로 지원을 하셔야겠죠. 이런 네. 쪽에 어떤 우선순위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종까지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은행 같은 것도 지원할지 말지 뭐 이런 것들까지 좀 폭넓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아니 말씀하신 거라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창업 지원하고 경영 직무가 기업에서 많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플랜 B를 좀 마련해놔야 될 텐데 네. 뭐 말씀하신 은행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부분 플랜 B라는 걸 요청을 드리면 그냥 편하게 말씀들 하세요. 뭐 증권사도 있고요, 뭐 보험사도 있고요, 뭐 많아요. 네. 영업하세요, 뭐 이러는데요. 그 말씀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특수성, 이분께서 지원하시려는 방향의 특수성을 한번 고려해 달라 이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창업 지원 직무와 관련된 고민까지 할 정도로 직무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그러니까요. 그 창업 지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를테면 ICT 쪽, 좀 뭔가 인터넷 베이스, 정보 처리 관련된 베이스로서 스타트업 업체로의 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과 관련된 지식을 많이 확보를 하시고 배경을 아셔야 창업 지원할 때 면담이 가능하고 지원이 구체적일 거 아닙니까? 네. 혹은 뭐 스타트업의 종류도 뭐 유통 쪽일 수도 있고 소비재 기업 쪽에 가까운 사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업종이라던가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 그 안에서의 업종의 특정 대기업이나 중견업체로의 지원을 네. 이 순위로 꼽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분의 학과를 보니까 경영정보학과를 나오신 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분이 좀 취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까지 좀 확장이 될까요? 사실 이제 경영정보학과 나온 분들이 MIS라는 이름으로 학과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툴을 다루는 식의 영역과 IT의 영역, 경영의 일반적인 영역 이 세 가지를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맞게 되면은 무슨 감정평가사라든지 노무사 시험 같은데 아예 그냥 시험 쪽으로 올인을 하시는 경향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들은 뭐 열심히 따셔서 훌륭한 사회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대기업군으로의 지원을 많이 하셔서 이를테면 뭐 전자상거래 업체들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소셜 커머스들 예, 예. 혹은 이제 물류회사에 가셔서 물류 관리 쪽에 일을 하실 수도 있는 물류요. 것이고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MIS 전공을 좀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이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공학도들과의 어떤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즉 경영과 IT의 조합을 잘 익혀왔고 양쪽 측면에 다 강점이 있으신지 여부에 따라 달릴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적성 검사 풀이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특정한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지 혹은 적성 검사가 없는 회사들로의 지원을 해야 되는지 차이입니다. 더 쉽게 비유하자면 예. 수능을 준비하는 인문계 학생이 언수사회로 쓸지 언사회로 쓸지 그 차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산업공학 학생들이랑도 약간 겹치잖아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정보가? 그럼 둘이 또 비교 요인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각 공부를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뭐 이거를 네. 과가 다른 상황에서 비교를 한다는 건 약간 무의미할 것 같고요. 네. 산업공학도 분들이 또 이 방송 이렇게 보시면 또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선배들 취업 생각보다 잘 안 되던데 그 말씀 그 쉽게 하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다 이제 취업이 비슷하게 안 되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에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업종 그리고 내가 적성 검사와 같은 특정 그 전형에서의 유불리 여부 그리고 뭐 학점이나 기타 자격 등을 시간적으로 내가 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 사립 4년제를 하셨으니 주위에서 분명 다들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만 준비를 할 텐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다양한 분야로 넓게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 3학년 다음 아이디 분께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분들께서 약간 외고집이실 소지가 있거든요. 아. 이를테면 지금 이렇게 사연에 구체적으로 적으실 정도면 네. 확실히 이쪽 반응, 창업 지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실 수가 있을 텐데 공고들을 제가 한번 쭉 찾아봐도 경력으로도 사람을 많이 뽑기도 하고요. 컨트라의 글로벌 창업 지원 부서라든지 혹은 이제 그 협력사가 많은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데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이런 일들도 많기 때문에 꼭 공공기관만을 고집하시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창업 지원, 더 넓게는 중소기업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쪽의 성격의 일들은 사기업도 잘 찾아보면 군데군데 존재하므로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실 때 오히려 더 생각하신 것보다 빠르고 생각지도 못한 부서로, 회사로 지원하실 수 있음을, 합격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바 엔젤 클럽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쪽에 출연하시는 김종 회장님이 좋네요. 일하시는 곳인데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방송의 생각을 합니다. 선수는 아니네요. 네.
오늘 차코치님 도움 말씀 좀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 두 번째 고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오늘 아이디가 굉장히 좀 창의적이에요. 이번 아이디는 밥조창. 스펙 내역서를 봤더니 미국의 50위권 4년제 대학의 경영학도입니다. 네. 학점은 3.5, 4.0 만점에 3.5니까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어학 점수는 토익이 970점, 오픽이 AL. 야, 역시 해외 경영대생답네요. 23살 학생입니다. 자격증으로 투자운용 자산관리사라는 거 갖고 계시고 경력사항은 없음. 대외활동, 투자 동아리, 계획은 인턴 경험을 갖고 싶다라고 하셨고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증권사나 삼성전자가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버스 타고 가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로는 뭐냐면요. 인턴을 하고 싶은데 서류 통과는 할까요? CFA 이게 세무사 쪽인가요? 영어 맞죠? 재무 쪽인가요? 네. 재무 쪽을 이제 자격증을 딸까 생각 중인데 너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턴을 이제 일단 지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류 통과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제가 보기 때는 뭐 그냥 뭐 너무 좀 스펙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네, 좀 부럽네요. 어떤 부분이 스펙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저는 순수 국내파거든요. 예, 그렇죠. 김치 좋아하고 예. 고추장 퍼먹고 막 이랬던 네네. 국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대 경영대생 이러면 되게 있어 음.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기업의 버터, 입장에서는 해외대 경영대생들끼리 붙여놓고 이제 또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일반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경영대나 경제학과 나온 분들은 투자 동아리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학교에 로고가 박힌 듯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서 팔았겠지요. 첫날 아니면 매출이 그런 안 거 아닌가요? 좋았는데 학교 나아졌던 로고가 새겨진 그렇죠. 후드티. 그런 거를 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팔았는데 첫날 안 팔렸는데 알고 보니 안감이 안 좋았네 해갖고 안감을 바꿔서 다시 팔고 뭐 잘 됐다. 뭐 이런 극적인 스토리들. 혹은 뭐 투자 동아리 때 회장 오빠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는 바람에 동아리가 와해될 뻔한 걸 내가 뉴질랜드 친구랑 인도 친구랑 붙잡아갖고 동아리 유지했다. 뭐 이런 경험들. 어차피 장르와 그 동분야, 중서분야의 차이지 세상 다 똑같은 경험과 비슷한 느낌. 그리고 해외대는 뭐 이분께는 죄송하지만 내가 해외대인데 왜 나를 몰라봐. 막 이런 느낌의 어떤 면접 답변들. 그런 이런 거 어떤 있겠네요. 종합적인 화학작용들을 일개 강사인 저도 느끼는데 채용을 하시는 담당하시는 부서들, 특히 삼성전자 희망한다 하셨고요. 이런 임원 면접 때 이런 이력과 분위기, 경험들을 정말 많이 마주하신 분들일수록 이분이 지금 고민하시는 방향을 좀 뭐랄까요?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쉽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해외대 분들에게 덜어 있기 때문에 스펙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면은 멀쩡하고 건장해 보이나 안에는 약간의 고질병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게 이분의 어떤 스펙 고민의 첫 이분 단추인 춤도 것 잘 같습니다. 추실 것 같아요. 되게 춤이요? 힙할 것 같고. 싸이의 미국 강남 춤 있잖아요, 스타일, 미국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거 좋겠죠. BTS 같은 일단 이분을 봤을 때 차코치님이 워낙 유학생 분들을 많이 보셨나 봐요. 이런 유학 그러니까요. 출신의 취준생들을. 아니 대부분 구직자를 만나시는 저와 같은 강사분들은 뭐 제가 많이 만났다가 아니고요. 뭐 2부에 나오는 저희 송준호 노무사님네 쪽도 그렇고 네. 뭐 위포트 뭐 다 많은 업체들의 강사님들은 다 해외대 분들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외대 분들의 국내 취업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제가 많이 만났다라는 횟수의 자랑은 절대 아니고 그냥 제가 만나왔던 그간의 이력을 놓고 봐도 지금 공통된 고민들을 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딸려서 고민이다. 지금 뭐 10대 대학을 나오셨건 50위권을 나오셨건 기업은 정말 명문 10위권 이내에 있는 4년제 대학이 아니고서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하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실무 능력이 있는지 과연 해외대생 출신으로서 조직적 합도가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분이 CFA 재무분석사 그러니까 대부분 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한 3년 정도 또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FA 레벨 1 정도 1차 시험을 한번 통과한 상태에서 혹시 이거를 기업체를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능력은 있는 아이인데 적응이 좀 궁금하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삼성 2번 같은 거에 성장 과정 쓸 때 아무래도 내가 적응을 한다거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갈등 해결 혹은 인성적인 면의 강점을 좀 부각하는 내용까지 기재를 해주시는 노력 등 이렇게 좀 본인께서 공부하시듯이 학점 따셨던 것처럼 학습하듯이 이 구직을 하시기에는 이 한국에서의 취업이 조금 미국이랑 북미 쪽이랑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코치님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유학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좀 한국 문화에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화를 나연님 씨는 주변에 유학생들 많지 않아요? 저요? 예. 저 없는데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진행 매끄럽네요. 없으니까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삼성전자나 이 증권사 쪽으로 취업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유학생 분들 중에서 또 이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그렇죠.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약간 좀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일단은 한국투자증권이 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네. 공채 때마다 해외대 신입생 전형을 따로 또 뽑고 아, 있습니다. 전형이 따로 예, 있어요? 예, 예. 한 10여 명에서 20명 가까이 채용을 하고 있고 네. 뭐 IB 직무라든지 뭐 본사 영업 직무에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증권사에서도 해외대 수요를 분명 인지는 합니다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일반 공채 때와 경쟁은 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증권사에서의 근무 자체는 일정 부분 본인에겐 기회가 될 것이므로 그 공고가 공채 때 빡 열린다는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상시로 열리는 경향들이 해외대 전형은 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전형들에 지원하는 게 좀 거부감이 들거나 약간 좀 두려우시다면 네. 일반 공채 때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있는 여러 증권사 혹은 증권사의 유사한 업종의 어떤 회사들로의 지원까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사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적성 검사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해외대 뒷사트. 분들 중에 그렇죠. 이제 해외대 출신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한국에 나오셨다가 대학만 해외로 가신 분들은 사실 언어적인 우리나라 말로 된 문제를 푸는 데에 대한 거부감들은 없으신 편인데 예. 뭐 중학교 때라든지 고등학교 때 이제 해외로 나가셔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해외로 보내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영어로 나온 거에 좀 더 익숙해하시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다른 회사들의 적성과 달리 또 삼성은 그런 영어 문제로 선택을 해서 또 풀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들까지 고려했을 때 문제풀이에 익숙해지시고 그러려면 저희 또 투제의 잡스 보니까 얼마 전에 홍기찬 선생님께서 그 화면에 저 화면에서 막 문제풀이 하셨고 막 예. 힘들어하셨던 걸 다 봤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험장 가서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저희 방송 네.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은 저희가 다른 뭐 회차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GSAT가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해외대 학생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약간 미국에서도 50위권의 대학에 다니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그 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왜 굳이 한국까지 다시 왔냐, 리턴 투 베이스를 왜 했냐. 단골 고전- 질문일 것 같아요. 네, 고전 문학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국문과라니까 그런 거의 얘기예요. 청산별고급의 알리알리알라, 예, 그렇죠. 얄라리얄라 뭐 이런 서동현급으로. 느낌인가? 예.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이분 이력만 봐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질문 나올 게 뭐 이런 겁니다. 되게 이분 지금 이렇게 뭔가요? 적어주신 거 그리고 나이, 연령대 이런 거 네. 고려했을 때 좀 착하세요. 그러니까 착한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런 겁니다. 착한지 어떻게 아나요? 아니 되게 이거 착해요. 가지고. 착할 것 그런가요?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하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잘 보시면 CFA 볼까 고민 중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대개 이제 이런 분들께서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원 강의를 통해서 삼성 면접을 대비하시다 보면 이제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나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최대한 솔직해야 이기십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걸 듣고 솔직해야겠구나 하고 이제 면접장에 가셔요. 그럼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겠죠. 그 말이야, 자네 아직 그 살면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거나 아직 좀 대학 다니면서 아쉬웠던 경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저는 CFA를 못 딴 게 조금 아쉽습니다 라고 합니다. 덫에 걸린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아니 그럼 자네 증권사 가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압박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힘들어지고 면접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대 질문, 저희 이교욱 아나운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아나운서 질문이요. 이 해외대 출신이 해외대 취업 안 한다의 이 프레임, 면접관의 질문의 프레임에 덫에 빠지면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답해야? 일단은 뭐 국내 기업이 됐건 해외 기업이 됐건 내가 선택한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난 네. 지원을 했고 그리고 해외 지역에도 기업을 지원을 안 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시기가 국내 5년 이상 삼성전자로의 취업을 1등 회사로 들어가고 싶다는 나의 회사 선택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주관대로 솔직하게 의견을 하는 해야 될 솔직함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착하지 맙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답변에 좀 힘을 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가 있을까요? 뭐 인턴 경험 왜 없냐, 투자 동아리 때 뭘 했냐, 투자하는 거 얘기를 하면 별로 그거 투자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뭐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경험을 한 분인지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본인 것으로 감화하시고 이해하신 그 내재된 무언가가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또 표정이 또 되게 다양하실 수도 있어요. 해외 생활 오래 하시면 또 그렇죠. 공감 능력이 늘다 보니까 제스처도 면접관의 이런 질문에 굉장히 막 놀라신다거나 막 당황하시면 진짜 가뜩이나 표정 변화 없는 외모인 저도 예. 이렇게 표정 티를 내는데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더 티가 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은 어때요? 만약에 왜 취업하려고 하냐 했을 때 네. 미국에 살아봤지만 네. 한국이 더 좋아서 왔다. 이런. 그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 같다라는 말부터 일단 하게 되고요. 그럼 아니에요 또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 근원의 생각, 왜 한국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 질문. 좀 더 근본적인. 결국 질문은 결국 답이 원하는 답으로 오게끔 자꾸 질문을 끌고 오는 경향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옆으로 잠깐 샌다 해도 다시 끌고 오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께도 끝으로 이렇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물론 예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해주셨지만 좀 정말 이것만을 알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요? 본인을 이런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갈 때마다 높은 자신감으로 학교를 생활하시고 즐겁게 보내셨겠지만 막상 학교 다니시면서 힘드셨고 구직활동 하려니까 마음 좀 답답하시죠. 낮아진 자존감, 자신감은 또 낮아지고 이게 좀 뭔가 좀 애매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견딜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결국 합격입니다. 서류 합격이 됐든 적성 합격, 필기 합격이 됐든 지원을 많이 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므로 본인이 한정된 지원보다는 증권사 상시로 뜨는 것 잘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봐주시고 공채로 뜨는 삼성전자 그 외에 여러 기업들 대기업군 중심으로 지원 가능하시되 적성검사 문제풀이 잘 한번 해보시면서 본인의 상황 파악하셔서 지원을 어디로까지 하는 게 좋을지 잘 따져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세 번째 고민을 좀 소개해 주시죠. 좀 네, 세 짧던데, 번째 고민이. 고민 네.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조하나1님이십니다. 네. 짧게 고민을 적어주셨는데 호텔 신라 3급 지원 시 토스 레벨 7 이상이라고 되어 있던데 토익 점수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 토스 7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굉장히 심플하게 토익 점수랑은 상관없이 토스 점수, 토익 스피킹 점수가 꼭 있어야 되냐 이런 건데 어떻게 네, 답변을 있어야 해주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요. 얘기하시면 저희가 방송을 끝인가요? 예. 여기서 있어요. 인사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아니 회사에서 그 자격으로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 자격이 있어야겠죠. 지금 이 있어야겠죠. 질문 주신 분의 사연 대부분 이제 처음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지원 자격과 우대 자격을 헷갈려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네. 말하기 점수가 기본이 예.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말하기 점수가 없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공공기관도 노리고 사기업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토익과 말하기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사기업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토익보다는 말하기 점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익 무시한 거 아닙니다. 토익보다 말하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더더욱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분의 경우에는 이 외국어 자격증 외에도 호텔 신라 지원 시 또 무슨 스펙이 있으면 좋을까 이것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네. 행간을 읽어봤는데 어떤가요? 글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학점이고 어디 학교시고 그리고 적성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풀이 이런 그러네요.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호텔 신라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갈래가 또 있거든요. 왜냐면 호텔 신라도 호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 파트도 또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업종의 분야 그리고 최근 화두 이런 것들이 삼성그룹은 자소서 안에 다 녹여야 됩니다. 3번 문항에 본인이 평소 관심 있어 하는 사회 이슈 이제 이를테면 요우코 조과 같이 호텔업 혹은 면세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이슈 등을 언급을 하는 부분만큼에 대한 이해도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경쟁도 워낙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제 전문대졸 혹은 4년제를 나오셨지만 특정한 호텔 체인, 중형이나 소형급의 호텔 체인에서 1년 정도 근무를 실제로 현업에서 다니시면서 네. 혹은 다닌 이후에 나오셔서 구직활동을 또 하셔가지고 부족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거리까지 채우시는 그런 호텔 경영학도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셨을 때 질문의 어떤 시작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이제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원하시려는 파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황을 좀 고려하셔야겠다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텔 신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나 업계 자체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을까요?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슈라고 하면 제가 경제 채널에 출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라 보니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네. 불황, 오브 불황. 불황. 불황이 점점 더 불황? 가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
이를테면 실적에 대한 게 단순히 파이를 키워서 매출을 넓혀야 되는 영역이라기보단 네. 이익적인 차원을 좀 높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될 수도 있고 대표적인 어떤 노동 집약형의 사업이 바로 이런 호텔 파트나 면세 그쵸. 파트의 구성원들이 일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 계약직과의 문제 이슈들, 뭐 저희 2부에서 뭐 노무사님들께서도 많이 언급하셨던 그런 문제들도 여러 이슈들이 또 업계엔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 면만 보고 가능성이 있다, 희망했던 일이다 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업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된 아티클과 여러 자료들은 정말 많이 검색을 하시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아나 원님에게 또 하실 조언 한마디 있다면 뭘까요? 이게 토익은요 본인이 이제 문법도 좀 갖춰줘야 되고 듣기도 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려면 최소한 4개월 정도는 투자를 좀 해야 되는 맞아요. 걸로 네, 할게 제가 많아요. 아는 인맥의 토익 강사님들은 말씀을 좀 주십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영어 말하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러한 최소한의 문법이나 발음의 구성이 있다면 뭐 2주 혹은 뭐 3주 내에도 점수는 일정 부분 확보가 되고 지원 자격만큼 제가 봤을 때는 오픽으로 치면 한 IH 정도를 따셔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단기에 나와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좋은 성과를 내시기 위한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 말고도 좀 오늘 사연자들 쭉 만나시면서 어떤 거 느끼셨는지 또 지금 이 시기에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신지 좀 따뜻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때 따뜻하게 했다고 유모차 저는 따뜻한 봤는데 핫초코처럼. 예, 그렇죠. 따뜻하지 못했나 보네요. 김동률 좀 따뜻하게. 스타일로. 예.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되게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되게 객관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은 좀 속상하시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시기라는 것이 비단 이번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직활동 외에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나라는 인재가 단순히 그 한 공간, 한 회사 안에서만 멈춰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경쟁력을 뭐 조직 내에서건 사회생활 하시는 필드 안에서건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는지에 익숙하시게 될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알리는 게임에 들어오신 이상 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본인을 낮추지도 마시고요. 객관적인 현실 속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이런 조언들 저희 잡다방을 통해 들으시면 좋겠고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받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다라고 약간 냉정한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따뜻하게 좀 부탁드려요. 따뜻하게 한 건데 이게 아, 따뜻하지 그런가요? 않다면 네. 예. 핫초코인 줄 알았는데 리얼 아이스 체리죠, 뭐. 초코였던 거예요. 아이스 버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잡다방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